자, 우리가 채널 인코드가 있으면요. 트랜스미터에 채널 인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비트의 인포메이션 블락이 들어오고요. 그 인포메이션 블락을 M비트의 코드워드로 매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N이 K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율, N분의 K를 우리가 코딩 웨이트라고 얘기하고요. 코딩 웨이트는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만일에 코딩 웨이트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거는 두 배다. 들어가는 게 하나가 들어가면 나오는 거 두 배다. 그래서 효율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둘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RC는 뭐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3분의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3분의 2면 두 개가 들어가서 세 개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코딩 웨이시 결국은 얼마나 그죠? 코딩 웨이시 결국은 어, 그 효율성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은 코딩 웨이시 낮으면 낮을수록 그죠? 우리가 코딩에 따른 이득은 더 커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뒤에서 이제 그 부분을 상세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딩 웨이스에 의해서 에러를 고쳐내는 능력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어, 코드워드를 C 벡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러 패턴, 그죠? 에러 패턴을 E 벡터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보내는 거가 코드워드고 거기에 에러 패턴이 더해져서 Y라는 것을 Y라는 벡터를 받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보내는 거는 C 벡터인데 이 C 벡터는 코드워드입니다. 코드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코드워드를 보냈는데 에러 때문에 에러 패턴에 의해서 C1이 다른 벡터로 바뀌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이때 우리가 디코딩 스피어라는 게 있었어요. 디코딩 스피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디코딩 스피어의 반경이 t라고 한다면, 반경이 t라고 한다면, 이 반경 t 안에 들어온 y 벡터는 전부 C1 코드워드 C1이라고 선언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러가 생겨서 여기 안에 이 디코딩 스피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죠?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 있는 수신된 벡터들은 또 다른 또 다른 스피어가 있겠죠. C2에 의해서 코드워드 C2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스피어 바깥에 구분이 되겠죠. 그죠? 왼쪽에 있는 스피어와 오른쪽에 있는 스피어는 그죠? 두 개가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Y 벡터가 수신된 벡터가 왼쪽 스피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C1 코드워드가 전송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C2 코드워드를 보냈을 때 수신되는 또 다른 수신되는 Y 벡터와 구분이 되겠죠, 그죠? 예,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각자의 코드워드 스피어 안에 각자의 디코딩 스피어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 디코딩 스피어를 결정하는 코드워드로 우리가 판정을 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다시 말해서 Y 벡터가 오른쪽 스피어에 들어오면 우리는 C2 코드워드가 전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Y 벡터가 바깥에 있다면은 C1 코드워드도 아니고 C2 코드워드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분명히 에러는 난 거죠. 그죠? 예, 이 스피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에러는 났습니다. 근데 어디에 어떤 코드워드를 보냈는데 에러가 났는지는 알 수가 없죠. 예, 그거를 우리가 언디코드블 에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코딩을 할 수가 없죠. 예, 에러가 난 건 알지만 디코딩은 할 수 없다. 어떤 코드워드가 전송되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상세히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자, 우리가 C1 코드워드를 전송을 하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에, 자, C1은 011 그죠? 01100라는 코드워드고요. C2는 01001이라는
자, 코드워드라고 이제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에 에러 패턴이 011 00010라면요. 이 C1에다가 에러 패턴을 더하게 되면 그죠? 예. 자, 근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자, 에러라는 건 어떤 형태로 나느냐면요. 우리가 0 아니면 1을 전송을 하는데 1을 전송했는데 1이 나올 수도 있고 1을 전송했는데 0이 나오는데 1을 전송해서 0이 나오면 그죠? 예,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날 확률이 P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0을 전송했는데 0을 전송하면 에러가 안 났는데요. 0을 전송했는데 1이 나면은 또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1을 전송했는데 0을 수신하거나 0을 전송했는데 1을 받게 되는 이 확률을 P라고 한다면 P가 비트가 에러가 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채널 모델을 자, 0 아니면 1, 전송을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채널이라고 얘기하고요. 바이너리 채널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바이너리 채널입니다. 바이너리 채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여기서 1을 보냈을 때 에러가 날 확률과 0을 보냈을 때 에러가 날 확률이 같기 때문에 그게 P죠. 예, 그래서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0과 1이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시미트릭이란 말을 씁니다. 대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시미트릭 채널 모델이다. BSC, BSC 채널 모델이다. BSC 채널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러 패턴이 00010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에러 패턴이 0이라는 얘기는 에러가 안 났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P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에러가 나지 않은 거고요. 어,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세 번째 비트는 에러가 나지 않았고요. 네 번째 비트가 P의 확률로 에러가 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예를 들어서 앞면에 있는 확률을 P라고 한다면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제 에러가 난 겁니다.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에러가 난 비트를 1이라고 표시하고 에러가 나지 않은 걸 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걸 에러 패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 에러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네 번째 비트가 에러가 난 걸 알기 때문에 C1 코드 워드를 전송을 했을 때 그죠? C1 코드 워드를 전송했을 때 네 번째 비트가 에러가 나기 때문에 네 번째 비트가 0이 에러가 나면 1로 바뀐 거죠. 나머지는 에러가 안 났기 때문에 그대로 수신이 됐습니다. 그죠? 예. 네, 이제 우리가 반경을 이 디코딩 스피어의 반경을 t를 1로 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 반경 1 안에는 뭐냐면은 한 비트 아래 자, 해밍 디스턴스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를 보면 한 비트가 에러 나는 포드워드는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1100는요. 첫 번째 비트가 에러가 난 거네. 그죠? 예, 에러 패턴이 001100000입니다. 그죠? 이런 에러 패턴이면 에러 패턴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첫 번째 비트가 에러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0이 1로 바뀌니까 11100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그죠? 예. 또 다른 y 벡터가 0100100라는 얘기는 결국 어, 두 번째 비트가 그죠? 예, 1이 제로로 바뀐 거죠. 그죠? 예, 그럼 에러 패턴이 뭐였냐면 01000, 두 번째 비트가 에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한 비트가 에러 나는 모든 그죠? Y 벡터들은 다 이 스피어 안에 여기 안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에러 패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비트 에러가 나는 에러 패턴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비트가 에러가 나거나 또는 두 번째가 나거나 세 번째가 나거나 네 번째가 나거나 다섯 가지요. 그래서 다섯 가지 그죠? 가능한 에러 패턴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five different 에러 패턴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다섯 가지 다 가능한 에러 패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각각 에러 패턴에 해당하는 y 베타를 수신할 거고 그 y 베타는 전부 이 반경이 1인 디코딩 스피어 안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다른 디코딩 스피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비트가 에러 난 경우는 안에 그죠? 그죠? 반경 1인 디코딩 스피어 안에만 들어오면 그죠? 예, 전부 다 C1이라고 그죠? 코드워드 C1이라고 우리가 선언할 거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한 비트 에러가 나더라도 전부 C1이라고 얘기하면 다 고쳐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한 비트가 corrected. 그죠? 예, 정정이 됐다. 예, 한 비트가 에러 난걸 무조건 고쳐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어, 여기 안에 디코딩 스피어 안에 들어와야만 y 벡터 여기 들어와야만 한 비트 에러를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y 벡터가 여기에 들어왔다면 C1을 전송했는데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에러가 발생을 실제로 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냥 C2를 전송한 줄 알겠죠. 그죠?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난 줄을 모르기 때문에 undetected 에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못 고쳐내겠죠. 에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러가 안 났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쳐낼 수가 없겠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돌아오면요. 자, 그럼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관점에서 보면은요. 자, K비트의 인포메이션 플락을 X벡터라고 제가 놨고요. 예, 그다음에 인코드를 통해서 나오는 게 코드워드인데 코드워드는 길이가 n입니다. 예. 그래서 인포메이션 블락은 k 디멘션이고요. 디멘션이 k죠. 예, k 디멘션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코드워드는 n 디멘션입니다. 그죠? n 디멘션에 있는 점이고요. 예, 그죠? 인포메이션 블락은 k 디멘션에 있는 점인데요. n이 k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는 뭐냐면 디멘션이 뭐가 있냐면 자, n 디멘션의 공간이 있다고 치죠. 예, n 디멘셔널 공간에 우리가 있는데요. 그죠? C 벡터는 여기에 있는 점이겠죠. 예, 여기 있는 점으로 여기가 이제 C 벡터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요 X 벡터는 지금 디멘션이 작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 서브 스페이스. 자, 여기 디멘션은 전체 디멘션은 n인데요. 서브 스페이스 디멘션을 k라고 얘기를 우리가 한다면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인포메이션 블락은 k 디멘션을 갖는 서브 스페이스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전체 디멘션은 3인데요. 그거의 서브 스페이스. 그죠? 2차원. 2차원 공간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n이 3이라고 한다면 하고 k를 2라고 한다면 인포메이션 블락은 2차원 공간에 있는 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2차원 공간에 있는 점도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점이죠. 실제로는요. 예. 전체는 n 디멘션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서브 스페이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n 디멘션al 공간 안에서 n 디멘션 공간 안에 그죠? k 디멘션을 갖는 서브 스페이스에 있는 점을 n 디멘션 공간 안에 있는 점으로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n 디멘션 공간 안에는 점 몇 개 점이 있냐면 2의 n승계 가능한 코드워드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인포메이션 블락 한 개에 하나의 코드워드로 매핑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코드워드는 그죠? 예. 2의 n승계입니다. 그죠? 2의 k승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2의 k자, 2의 n승계 중에서 우리가 골라냅니다. 몇 개를 골라내냐면 2의 k승계를 골라낸 겁니다. 2의 k승계를 골라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코드워드를 전부 가능한 모든 코드워드를 전부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다 가능한 코드워드들입니다. 이게 몇 개 있다고요? 예, 이에 n 승계에 가능한 코드워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빨간 점으로 표시한 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2의 k 승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포메이션 블락이 2의 k 승계니까 그죠? 그래서 골라낸 거 그걸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죠? 예. 얘네들은 어디 있냐면 지금 이 K n 디멘션al 공간 안에 있는 K 디멘션의 서브 스페이스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코드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뭐냐면 그죠? 예, 가능한 빨간 점 중에서 우리가 2의 K 승계를 골라내는 겁니다.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잘 골라내야 되겠죠. 그죠? 잘 골라내서 어떤 이제 골라낼 때 기준은 뭐냐면 잘 골라내서 매핑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우리가 받았을 때, 그죠? 예, 이 서로 코드워드끼리 이렇게 디코딩 스피어를 구성을 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골라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엔드 투 엔드 포인트로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채널 인코더하고 송신단해요. 그다음에 모듈레이션을 하고 채널 통과시키고 수신단에서 디마듈레이션하고 채널 디코딩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실제로 인코딩 한 다음에 뭐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그죠? 쭉 들어오죠. 그죠? 예. 그러면 다시 또 디마듈레이션 여기서 이제 1제로가 지금 가는 겁니다. 1제로 시퀀스들이 1 아니면 제로 시퀀스를 이제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쪽에서 받는 것도 0 아니면 1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채널 인코딩, 디코딩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관없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채널 인코딩을 해서 0 아니면 1로 전송을 하고 그걸 받아서 다시 디코딩을 해서 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인포메이션 블락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채널 인코드와 디코드 관점에서는 나머지 모든 절차들은 전부 뭘로 보면 되냐면은 블랙박스로 보면 된다. 안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1제로가 죠? 예, 채널 인코드에서는 코드워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드워드를 엔드 투엔드 관점에서 보면 결국 코드워드를 전송해서 코드워드를 디코딩해서 뭐죠? 코드워드를 코드워드를 받아서 예, 코드워드를 만들어서 보내고 코드워드를 받아서 그죠? 채널 디코드는 이 코드워드를 다시 인포메이션 블락으로 그죠? 예, 다시 디매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포메이션 블락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인포메이션 블락을 코드워드로 바꿔주고 수신단에서는 코드워드를 받아서 인포메이션 블락으로 다시 디코딩을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서브스페이스한 개념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브스페이스 디멘션은 뭐냐면 전체 디멘션에서 자, 우리가 서브스페이스 디멘션은 전체 디멘션은 3이잖아. 예를 들면 이게 example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이제 디멘션이 2라고 한다면요. 예, 디멘션 2입니다. 전체 디멘션은 3이고요. 그러면 3에서 2를 뺀 거. 전체 디멘션에서 서브스페이스 디멘션 빼고 나면 이제 이쪽 한 차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늘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늘 스페이스. 늘 스페이스. 그래서 늘 스페이스의 디멘션은요. 늘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뭐냐면 전체 디멘션에서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뺀 거죠. 그죠? 예.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SC. 예. 여기에 예를 들어 이 예제에는 3이고 얘가 2니까요. 늘 스페이스 디멘션 1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는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채널 코딩 방식을 여러 가지 코딩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들에서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컨볼루셔널 코딩이라는 코딩 이제 채널 코딩 방식이 있습니다. 예,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방식이 컨볼루셔널 코딩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자, 이 컨볼루션 코딩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요. 에러를 고쳐낼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빗에러 성능이 좋아집니다. 빗 에러 레이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컨볼루셔널 코딩을 사용했을 때 QPSK 모듈레이션에 대해서요. AWGN 채널에서 비데럴 웨이 커브를 본 거거든요. 우리가 은코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코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코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 모듈레이션에서 보내고 그걸 받아가지고 가우슨 채널 통과하고 나서 디마듈레이션 하면 비데럴 웨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또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예,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가로축은 이비오 벤제로입니다. 이비오 벤제로가 증가하면서 그죠? 파워를 크게 쓰는 거죠. 예, 잡음에 대비해서 파워를 크게 쓰게 되면 비데라 레이시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러면 채널 코딩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요. 채널 코딩에 따른 효과는 결국은 채널 코딩에 대한 효과는 예, 채널 코딩에 대한 효과는 이 비데라웨이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언코디드인데요. 코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브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예. 성능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같은 에러
같은 비례라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EBO 벤즈의 값을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더 낮은 파워를 쓰더라도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코딩에 따른 이득이 되겠죠. 예, 코딩을 하게 되면 더 적은 파워를 쓰더라도 동일한 비례라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물론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성능이 좋아졌으니까요. 파워를 더 낮게 써도 성능이 좋아진 건 좋은 건데 자, 공짜가 아니죠. 예, 채널 코딩 한다는 얘기는 코딩 웨이시 필요합니다. 코딩 웨이시 2분의 1이다 그러면 내가 50%를 까먹는 겁니다. 이렇게 까먹어서 얻는 이득입니다. 그죠? 예, 전송 속도를 까먹는 대신에 오류를 정정해서 예, 더 많은 그러니까 오류를 정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높죠? 더 파워를 낮게 써도 파워를 더 높게 쏘면 더 많이 깨지겠죠. 그러면 그걸 다 고쳐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코딩을 자 여기 보면요. 그래프가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이쪽 성능하고요. 이쪽에 예,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또 이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점점 왼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은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그죠? 예, 이거는 뭐냐면 코딩 웨이트를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R sub C를 증가가 아니라 코딩을 더 강하게 근다. 코딩 웨이트를 낮추는 거죠. 예, 그러니까 R sub C가 코딩 웨이트죠. R sub C를 작게 하면 여기 파라미터 K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 K가 컨볼루셔널 코딩의 파라미터인데요. K가 커지면 R sub C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R sub C가 작아지면 코딩 웨이시 작아지면은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예, 다르게 얘기하면 R sub C를 작게 하면은 더 강하게 코딩을 걸게 되는 거고요. 강하게 코딩을 걸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R sub C가 이제 감소하면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예. 어쨌든 보시다시피 우리가 최대한 코딩을 통해 가지고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5승을 우리가 목표 성능이라고 한다면 QPSK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의 성능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여기 우리 EBO 벤즈로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9.6dB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코딩을 걸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더 작은 이비오 번제로가 더 작아도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더 작은 이비오 번제 값을 쓰더라도 10의 마이너스 5승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R sub C가 점점 좀 작아지는 건데요. 작아지는 건데 R sub C를 계속 작게 하면은요. 코딩을 점점 강하게 걸면은 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5승을 성능을 얻기 위해서 그죠? 점점 좀 파워를 낮춰도 되는데 파워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파워를 0으로 죠? 낮춰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파워를 내가 도대체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 이 10의 마이너스 5승 성능을 물론 파워를 낮추는 만큼 뭐죠? 코딩을 강하게 걸어야 되겠죠. 알서브스를 무지하게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서브스를 정말로 작게 만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알서브스를 이제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 무한대가 0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그 코딩을 정말 이론적으로 보면 그죠? 거의 무한대로 강한 코딩을 거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어디까지 도달을 할 거냐.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도달해서 그죠? 마지막에 도달해서 여기 찍히는 점, 그죠? 이 점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실제로 10의 마이너스 5승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소의 파워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최소의 EBO 번제로 해당되는 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이 값이 얼마냐 하는 게 궁금할 텐데요. 그 값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값을 계산하면 1.76dB가 나옵니다. 근데 이 1.76dB란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셰넌 커패시티라는 그죠? 이론적인 값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셰넌 커패시티라는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셰논이라는 우리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 정보 이론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정보 이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셰논은 1948년에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죠? 예,
1948년에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어떤 논문을 썼냐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셔넌 커패시티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이 셔넌 커패시티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채널 코딩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결국에는요. 자, 셔넌입니다. 자, 우리가 전송 속도가 있는데요. 전송 속도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예, 우리가 이제 보낼 때 QPSK를 보낼 때보다는 뭐죠? 예, 점을 4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점을 16개를 사용하면 그죠? 16개를 사용하면은 전송 속도를 2배로 늘릴 수가 있죠. 그죠? 16QM이니까 여기는 QPSK고요. 그래서 점을 점점점 숫자를 늘리게 되면 그죠? 예, 늘리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지만은 점 간의 간격이 그죠? 줄어들겠죠. 예, 같은 파워로 동일한 파워로 전송을 한다고 하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 겁니다. 그죠? 예,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에러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점과 점들이 조밀하게 밀집하게 되고요. 예, 더 많은 점을 찍어야 되면 더 많이 밀집하기 때문에 에러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에러가 이쪽 세로축은 에러입니다. 에러가 이렇게 증가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죠? 속도의 증가에 속도에 비례해가지고 에러가 많이 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셰넌이 뭘 증명을 했냐면요. 에러가 이렇게 증가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증가를 하지만 자, 우리가 잘 설계를 하면 우리가 보내는 방법을 잘 설계를 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예, 에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다가 어떤 값, 그죠? 어떤 값 이상부터는 에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죠? 예, 이런 성능을 이룰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는요. 예, 속도를 높이면서 점점점 성능이 안 좋아지죠. 많이 깨진다 해서 깨지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그죠? 예, 깨지기 때문에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셰논이 얘기한 대로 방법대로 하자면요. C라는 값까지는 전수속도, C라는 전수속도까지는 에러가 안 나게 다시 말해 이걸 이제 우리가 릴라이블하게 아주 신뢰도가 높은 릴라이블한 커뮤니케이션. 셰논이 이거를 릴라이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했어요. 에러가 하나도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에러가 거의 나지 않는다. 예, 거의 나지 않는 통신을 우리가 reliable communication을 얘기를 하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게 reliable communication이죠. 그죠? 10만 비트 중에서 한 비트니까 거의 에러가 안 나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거의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다만 어떤 특정한 값 C, 그죠? C라는 전송 속도 저는 에러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는 그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신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초록색처럼 통신하는 것보다는 파란색처럼 통신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러면 C라는 전송속도까지는 릴라이블하게 통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제는 이제 뭘 보여줬냐면요. 이 C,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이 C라는 값이 그러면 얼마의 전송 속도까지는 에러가 안 나고 릴라이블하게 통신할 수 있느냐? 이 C 값을 셰넌이 계산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 C 값을 셰넌의 캐파시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가 됩니다. 이 C보다도 큰 값으로 전송하게 되면 에러가 나서 그죠? 예, 정상적인 통신이 릴라이블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이론적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를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셰넌이 이 C 값을 찾아냅니다. 이론적으로 그 C 값이 바로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식은 로그 1 더하기 P 나누기 시그마 제곱인데요. 이 P는 예, 송신 파워가 되고 시그마 제곱은 잡음입니다. AWGN 잡음. 여기서 제가 아까 AWGN 채널이라고 했는데 애드티브 그죠? 애드티브 가우시언 노이즈입니다. 예, Y 가우시언 노이즈. 그러니까 예, 가우시언 잡음이 더해졌을 때 그죠? 예, 근데 그 가우시언 잡음의 베리언스가 에버리지 파워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예, 신호의 파워와 잡음의 파워니까 결국은 뭐죠? 예, SNR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건 에버리지 SNR, 평균 SNR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건요. 저희 단위는 뭐냐면요. 1초에 보낼 수 있는 비트고요. 단위는 헤르츠당. 1헤르츠가 있으면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이만큼의 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QPSK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로 알고 있냐면 1초 동안에 두 비트를 보내잖아요. 1초 동안에 1헤르츠를 가지고서 1헤르츠는 공을 한번 던질 때, 공 한번 던질 때 1초에 두 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 1헤르츠로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는 결국 요 로그 1 플러스 SNL이라는 식으로 주어지고요. 예, 이 말에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셔넌 커패시티라고 얘기하는 최대로 릴라이블하게 통신할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는 SNL의 함수다는 얘기입니다. SNL이 높을수록, 그죠? SNL이 높으면 그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죠? 로그 함수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예, 로그 함수입니다. 예, 이쪽이 SNR이고요. SNR이 증가하면, 그죠? 예, SNL이 0인 경우에는 0이 될 거고요. SNL이 증가하면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그죠? 예, 용량이 증가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용량이라는 것은 전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속도가 이렇게 증가할 거다. 예. 그래서 SNR이 함수다 중요한 거는 SNL에 따라 그죠? SNL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SNL이 증가하면 그죠? 보낼 수 있는 릴라이블하게 통신할 수 있는 속도도 증가한다. 그죠? 예. 그죠? 근데 증가하긴 하는데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SNL이 낮을 때는요. SNL이 낮을 때는 SNL 조금만 증가하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면 이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 특징이 이런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SNL이 작을 때는 조금만 증가를 해도 그죠? 요 값은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되겠죠. 그죠? 근데 SNL이 클 때는 여기를 이렇게 델타만큼 증가해도 그죠? 여기서 늘어나는 정도는 제한적이죠. 그죠? 여기는 델타만큼 증가하면 그죠? SNL 델타만큼 증가하면 그죠? 예.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SNL이 낮을 때는 파워를 조금만 높여도 전속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예, 근데 SN이 높을 때는 파워를 조금 높여도 전속도가 릴라이블한 전속도가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셰논이 증명했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아까 이 1, 아까 이제 1.76dB 다시 말해서 결국 1.76dB가 결국 뭐냐면요. 1.76dB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QPSK를 전송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파워였거든요. 얼마의 파워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성능을 얻을 수 있냐. 다시 릴라이블한 커뮤니케이션 하기 필요한 최소의 파워가 얼마냐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식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식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죠.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1 플러스 여기서 1 플러스 P 나누기 시그마 제곱 SNR입니다. 그러면 2의 C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SNR은 SNR은 P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고요. 이거는 2의 C승 마이너스 1인데요. 또 SNR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EB over N0 나누기 R 나누기 W거든요. 근데 이 R 나누기 W가 C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예. 이게 전속도거든요. 정확하게는 전속도가 아니라 비프 세컨 여기 비프 세컨을 밴드위드로 나눈 거죠, 그죠? 예, R 나누기 W가 결국 C에 해당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C가 비프 세컨 헤르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송 속도를 밴드위드로 나눈 게 그죠? 예, C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C 값을 주면요, C 값을 주면 다시 말해서 2SC-1승은 ES-1은 EB over N0 값 이제 C가 되는 거고요. 그럼 EB over N0는요. EB over N0는 C분의 EC-1이라는 식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C라는 거는 1Hz 주파수로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내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일에 QPSK를 사용한다 그러면 QPSK에서 QPSK C 값은 얼마냐면 2비트잖아요. 2비트 그죠? 1초 동안에 1Hz를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게 이걸 우리가 밴드위스 이피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QPSK의 C 값은 QPSK C 값은 2입니다. 그죠?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EB 오브 N0는요. EB 오브 N0는
2의 2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거든요. 예, 그러면 2분의 3입니다. 요거를 db로 바꿔보세요. db로. 2분의 3을 db로 바꾸면요. 네, 이게 1.76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QPSK에서 그죠? 우리가 필요한 그죠? 이 bits per second per hertz라는 그죠? 이 밴드스 이피언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EBO 밴드로가 1.76dB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9.6dB가 필요했잖아요. 7 마이너스 5승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갭이 생겼죠. 7.84dB라는 갭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1.76dB만 있으면 이걸 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9.6dB가 있어야 이걸 달성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채널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널 코딩 하지 않고 했을 때 9.6dB 되는데 채널 코딩을 잘 하게 되면 1.76dB만 가지고도 CM-5승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밴드스 이피션스는 여전히 2bits per second parity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갭이 바로 채널 코딩을 안 해서 생긴 갭이고요. 이 갭을 줄이려면은 더 낮은 파워를 전송을 하려고 그러면 채널 코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셰넌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채널 코딩을 해야 되는 방법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채널 코딩이라는 그죠? 채널 코딩을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한 채널 코딩이라는 개념만 얘기해. 채널 코딩이라는 게 있을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그죠? 더 낮은 파워를 가지고도 우리가 릴라이블한 커뮤니케이션을 여전히 할 수 있다까지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 채널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셰논 이후에 이제 연구자들은 셰논이 얘기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채널 코딩을 해서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 연구를 1948년 이후에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는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고요. 일단 이 그래프에서 1.76dB가 어떻게 나왔는지 셰논 셰논의 커패시티 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1.76dB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코딩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보냈을 때 하고는 1.7.84dB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만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잘하면은 7.84dB까지 줄이면서 여전히 그죠? 2 bits per second per hertz를 달성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숙제는요. 이 셰논이 얘기했던 이 커패시티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를 이해하는 게 이제 남은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셰논 앞에서 얘기한 셰논 커패시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유도하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요. 그냥 우리가 직감적으로 어, 대충 왜 그런 한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증명이 아니라 justification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요, 스피어 패킹이라는 아이디어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스피어라는 구가 있으면요, 큰 구가 있으면 이제 작은 구들이 있겠죠, 그죠? 작은 구를 이렇게 이제 작은 공들입니다. 큰 공 안에 작은 공으로 채울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채우는 게 좋으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BPSK 전송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간섭을 한다고 하면요. BPSK 모듈레이션 심볼이 XM이고요. 거기서 이제 AWN 자범위 N이라고 표현했어요. 받은 거는 Y가 되겠습니다. 그죠? BPSK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0을 중심으로 해서요. 1을 전송할 때는 루트 P를 전송하고 0을 전송할 마이너스 루트 P를 전송을 한다면 두 점이니까요. 루트 P,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P 이렇게 전송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요점을 전송했을 때 잡음은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잡음이 더해져 잡음 때문에 어떤 그죠? 잡음의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 평균으로 보는 겁니다. 평균값이 최대 여기고 평균 이제 최소값이 여기라고 한다면 요 사이의 값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YM이 여기 어디 있을 까 여기 있거나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평균적으로 어디 이 사이에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YM 그죠? 그러면 우리가 y의 제곱은요, 저 평균 잡음의 평균 이제 잡음의
에버리지 파워는 베리언스가 됩니다. 베리언스 시그마 제곱이라 한다면은, 그죠? 예, 우리가 받은 거의 파워는요, 예, 자, 평균 파워는 한번 이제 앰플리튜드 제곱은 P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잡음의 평균값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파워와 잡음의 파워를 합친 겁니다. 그죠? 토탈 파워가 되겠습니다. 예, 토탈 신호와 잡음 토탈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Y는 루트 P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만일에 이게 이제 1차원입니다. 그죠? 1차원. 예, 1차원인데 만일에 2차원으로 보면요. 2차원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최대값은요. 지금 y의 최대값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되겠죠. 그죠? 이만큼이 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루트 p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 2차원으로 가게 되면요. 예, n이 2라고 한다면요. 이제 이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x축과 y축이라면 1차원과 2차원이 있다고 하면 1차원에서 1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루트 P가 있는 거고 여기 루트 P가 있는 것처럼요. 2차원에서도 루트 P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면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 2차원에서는 보내는 신호는 여기 있을 거고요. 예, X축과 Y축에 그죠? 예. 그래서 1차원은 여기 있고 2차원에 있으면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여기 있겠죠. 예, 여기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잡음도 마찬가지로 잡음도 여기 이제 잡음도 옆 잡음도 아까 이쪽이 요게 이제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 최대 잡음이 그죠? 여기서부터까지 요 크기가 그죠? 요 크기가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도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시그마 제곱이고 이쪽 크기가요. 여기가 시그마 제곱 또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요 크기도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런 서클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서클이 있는데 잡음만 보면요. 잡음만 보면 이런 서클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시그마 제곱, 이쪽으로 시그마 제곱. 그래서 요 크기는 루트 2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요 길이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2 시그마 제곱이죠. 그죠? 예, 그래서 각 축으로 보면 이쪽으로 P 더하기, 그죠? P 더하기 시그마 제곱, 이쪽 축으로 P 더하기 시그마 제곱인데요. 이제 두 개 합쳐서 동시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만큼 길이, 그죠? 예, 이만큼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네, 요 반경이죠. 큰 서클을 생각을 하면 반경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요 길이는 루트 2p가 되겠죠. 그죠? 루트 2p인데요. 파워로 보면 2p가 되고요. 이쪽으로 파워로 보게 되면 2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죠? 예, 요 길이 2 시그마 제곱, 요 길이가 2 시그마, 요 길이가 2 시그마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요 길이가 2p가 되는 거고요. 파워, 예, 토탈 파워는요. 그러면 이게 이제 y 제곱 받은 거에 토탈 파워 이거 토탈 수신 파워는 이렇게 될 거고요. 앰플리튜드는 루트 2의 p 플러스 시그마. 반경의 길이는 이게 반경일 거다. 이 동그라미의 반경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디멘션을 늘려서요. 이제 우리가 3차원으로 가거나 4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멘션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해서 보낸다. 리피티션. 그러면 이제 x를 보내야 되는데 x 대신에 xa 벡터를 보내는 겁니다. 반복해서 보내니까 이제 n 차원에서 이제 n번 반복해서 보내면 n 차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0을 보낼 때는 1을 보낼 때는 이걸 보내고 0을 보낼 때는 이걸 보낸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요. 예, 지금 이제 요게 지금 n이 2인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예. 그죠? 예, 지금 XA 벡터는, 그죠? 루트 P 1,1을 지금 그린 겁니다. 여기, 그죠? 네, XA라는 지점이 루트 P 1,1이거든요.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3차원이면은요, 3차원이면, 3차원이면,
이제 축이 세 개 있죠. 그래서 이쪽 축, 이쪽 축, 이쪽 축이 있고요. 각 축마다 이제 루트 P의 파워를 전송할 거고요. 각 차원마다 루트 P의 파워를 전송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요 XA 벡터는, 그죠? 예, 루트 P 1, 이거 뭐 이거죠. 루트 P, 루트 P, 루트 P, 루트 P. 예, 그죠? 이게 루트 P 1, 1,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거기에 잡음이 이제 되어야죠. 잡음은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잡음은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구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스피어의 반경은 루트 3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전체 동그라미, 다시 말해서 내가 보내는 신호 파워 얘와 얘 파워와 잡음의 파워 두 개를 합치면 저 전체 파워는, 그죠? 예, 전체 파워는 3, 3P 더하기 3P 더하기 3 시그마 제곱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 루트를 취하면 전체 동그라미의 반경이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트, 루트 3, 루트 3P 더하기 시그마 제곱은 바깥에 있는 그 동그라미, 3차원 공간이니까 이게 이 동그라미가 스피어가 되겠죠. 구가 되겠죠, 구. 이 구의 반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경은 결국 뭐냐면 내가 보내는데 토탈 파워와, 그죠? 파워와 그다음에 토탈 잡음. 그러니까 각 차원마다 시그마 제곱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럼 3차원이니까 토탈에서 이만큼 파워가 있는 거고요. 예,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각 축마다 결국 P의 파워를 전송하기 때문에 3P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합친 거. 그죠? 이게 전체 파워가 되는 거고요. 전체 파워가 되는 거. 이거를 루트를 취해주면 반경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원래 XA와 XB라는 점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잡음이 더해지는 거죠. 잡음은, 그죠? N디멘션 공간에 이런 이제, 이런 동그라미 이제 스피어가 될 겁니다. 그죠? N차원 공간에 또 구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더해진 거죠. 그러면 내가 보내는 점이 있으면 그 보내는 점 주변에 이렇게 이제 구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WA에다가 스피어를 더해주면 이런 구가 작은 스피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작은 스피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BPSK를 전송하는데, 이게 스피어 두 개를 만들고 나면요.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요 안에 이제 잡음이 좀 이제 더해진 겁니다. XA라는 벡터 주변에 잡음이 더해진 게 있을 거고요. XB라는 것 주변에 잡음이 더해진 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잡음 영향을 안 받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평균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아주 큰 잡음이 더해지면 XA를 전송하는데 XB 근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작은 스피어 안에 이렇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작은 스피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네들은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말고 하나 더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또 더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여러 개 공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서로 겹치지만 않는다면은 작은 공들을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은 왜 여러 개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우리가 두 개만 집어넣으면은 그죠? 한 개 공은 1을 나타내고 한 개 공은 0을 나타내는데 만일에 내가 네 개를 공을 사용을 하면요. 공 네 개를 사용하면 두 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공 한 개는 00, 공 한 개는 01, 또 다른 공 한 개는 10, 또 다른 공은 11 이렇게 네 개. 근데 더 많이 집어넣으면 8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 공을 8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공들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에러를 고칠 수 있는 에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릴라이블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릴라이블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낼 수 최대 전송 속도는요. 이 큰 공 안에 작은 공을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논리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 결국은 여기 있는
XA 벡터, XB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제 벡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벡터들이 코드워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스피어 하나하나가 저 코드워드마다 스피어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결국 큰 서클 안에 코드워드를 몇 개 넣을 수 있냐는 얘기는 이 작은 공을 몇 개 넣을 수 있느냐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최대 맥시멈 넘버 오브 코드워드. 그죠? 예. 오버래핑이 안 되면서 자, 이게 노이즈 스피어입니다. 예, 이 작은 공은 노이즈 스피어예요. 그죠? 예. 이게 잡음에서 생긴 거거든요. 원래는 요 점, 그죠? 빨간 점은 코드워드거든요. 코드워드를 보내면 코드워드를 받아야 되는데 요 Y 벡터라는 거는 잡음 벡터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스피어. 그죠? 예, 이 잡음이 더해져 가지고 또 예, 이런 동그라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요 점이었지만 받을 때는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올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잡음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노이즈 스피어가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노이즈 스피어를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냐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이제 n 디멘션으로 가게 되면 반경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노이즈 스피어 반경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 전체의 부피, 그죠? 예, 이 부피를 작은 공의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공의 개수, 겹치지 않고 들어갈 수, 최대 공의 개수가 되겠죠. 예, 그리고 각 공 하나하나에다가 우리가 한 비트씩, 그죠? 예, 실어서 보내니까, 그죠? 예, 코드워드 하나씩, 그죠? 예, 이 서클, 이 동그란 공 하나마다 이제 하나의 코드워드를 줄 거고요. 예, 만일에 N개의 자,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몇 개의 코드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부피, 예, 이 큰 공의 부피를 작은 공의 부피로 나눠주시면 넣을 수 있는 공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 공의 개수가 결국은 뭘 결정하냐면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 비트 숫자를 결정한다. 다음 페이지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예, 자, 우리는 이제 평균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 원래는 잡음이 있다, 요 반경이 시그마 제곱인 작은 그 구 안에 저가 습비 안에 꼭 있는 게 아니라 큰 잡음은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관점에서 보면 예, 요 안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관점에서 보는 걸 우리가 하드닝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원래는 그죠? 예, 이 잡음의 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거든요. 그죠? 예, 잡음의 크기는 예, 그러니까는 이 구의 크기는 실제로는 예, 이 크기는 이 반경은 굉장히 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제 이런 작은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반경이 시그마 제곱인 작은 스피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 디멘션인 경우에는 반경이 이만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작은 공의 반경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경이 이런 n 차원 공간의 부피는요. 예, 요거의 n승에 우리가 뭐죠?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죠? 예, 그 저 뭐죠? 그죠? 우리가 서클. 반경이 R인 서클의, 그죠? 반경이 R인 서클의 면적, 그죠? 우리가 에리어는, 파이 R 제곱인데, 그죠? 만일에 스피어, n이 3이면은, 그죠? 예, 볼륨은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원이 이제 n이 2인 경우요. 2차원에서는 R 제곱이고요. 3차원에서는 반경의 제곱이고요. 면적이 3차원에서 부피는 반경의 3승이고요. 그럼 n이 4가 되면요. 4가 되면 뭐 그냥 부피라고 할게요. 예, 부피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something 뭐 k 곱하기 r의 4승이 될 거고요. 그죠? n이 5가 되면 부피는 뭐 k 프라임의 r의 5승 이런 식으로 r의 n승에 비례해서 부피가 늘어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그냥 그죠? 예, 디멘션의 지수를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n차원 공간에 있는 부피는 n승이다. 반경의 n승이다. 예, 그다음에 작은 공도 마찬가지죠. 작은 공의 반경이거든 반경의 n승이다. 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k가 이제 상수가 있으면 k는 캔슬이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상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 이 n승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큰 공의 부피에서 작은 공의 부피를 나눈 비율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결국 넣을 수 있는, 그죠? 스피어 패킹을 했을 때 패킹해서 넣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M이 4면 4개를 넣을 수 있다면, 4개의 공을 넣을 수 있다면, 그죠? 공 하나는 00을 나타내고 또 다른 01을 나타내고 또 다른 거 10, 11 해서 두 비트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예, 결국은 이 M이 로그 2M을 하게 되면 나타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마다 코드워드 하나가 있는 거고요. 점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코드워드가 있는 건데 이 코드워드는 결국은 그냥 로그 2M 비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타낼 수 있는 비트 숫자인데 우리가 디멘션당 디멘션 n이잖아요. 그죠? 그럼 디멘션당 넣을 수 있는 비트 숫자는요. 자, 로그 2m을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비트 숫자고요. 로그 2m이고 그다음에 디멘션 n으로 나눠주면 디멘션당 보낼 수 있는 최대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대 비트 숫자입니다. 그죠? 최대 넘버 비트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m입니다. 예, 이게 m이고요. 여기 디멘션을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요 n은 요 n승은 그죠? 밖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그럼 캔슬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루트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얘를 다시 쓰면요. n분의 1 로그 2에 np 더하기 시그마 제곱 n 시그마 제곱의 2분의 1승이거든요. 2분의 n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 2분의 n승이 내려올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n하고 n 캔슬되고 2분의 1 로그 요 n은 캔슬되거든요. 그러면 p 나누기 1 더하기 1 더하기 p 나누기 시그마 제곱. 그죠? 예,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디멘션당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W 헤르츠가 있을 때요. W 헤르츠가 있고요. 하나 코드보드 준수하는데 그게 이제 T 세컨이라면요. 자, 주기는 실제로 T면은 T분의 1만큼의 어, 저, 밴드가 필요하겠죠. 예, 한 주기마다 예, 우리 한 주기가 T라고 하면은 실제로 주기가 T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T분의 1 헤르츠 밴드가 필요하고요. 그럼 결국은 디멘션이라는 건 넘버 오브 디멘션이라는 거는 제가 디멘션이라고 쓴 건 넘버 오브 디멘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W를 1 나누기 T로 나눈 거. 예, 그럼 이거는 WT, W 단위는 헤르츠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컨이죠. 예, 그래서 이런 단위를 갖는 거죠. 예, 디멘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디멘션의 2분의 1 로그 2에 1 플러스 P 나누기 시그마 제곱 bits per 디멘션인데요.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WT분의 1 이 디멘션이 있죠. 그죠? 1Hz 나누기 세 예. 그죠? 예. 우리가 WT분의 1 디멘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지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디멘션이 캔슬이 나고 나면요. 자, 그럼 WT분의 1은요. 우리가 T분의 1은 우리가 EW였죠. 그죠? 예, 그러면은, WT분의 1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입니다. 그죠? 예, 그럼 2하고 얘가 캔슬이 되니까, 로그 2에 1 플러스 P 나누기 시그마 제곱, 그다음 비츠 per second per hertz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증명하고자 했던, 증명은 아니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설명이 됐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샤넌 카파시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1Hz로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숫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이다. 예, 그래서 샤논의 샤넌 카파시티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샤논의 캐패시티 식이 주어지고 나면은요, 샤논은 우리한테 이 C값, 로그 의1 플러스 P 나누고 시그마 제곱 bits per second per hertz라는 예, 이 값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채널 코딩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채널 코딩 하는지는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샤론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 값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 값을 달성하는 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값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컨볼루션 코딩입니다. 예,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뒤에 다시 할 거고요. 따로 할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방식이 있다 하는 것만 이제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네, 이 값을 달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자, 이 값까지 가야지, 이 값을 달성해야만, 그죠? 예, 주어진 SNR에서 이 값을 달성해야지만 이제, capacity achieving, 그죠? 셰논이 얘기한 capacity를 달성을 하는 건데요. 예, 컨버전 코딩을 가지고서는 예, 캐퍼시티를 우리가 달성은 못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갭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컨버전 코딩이라는 방식은 어쨌든 이제 50년대, 60년대 이런 연구자들이 이런 셰논이 얘기했던 캐퍼시티를 달성하는데 근접해 가기 위한 노력 중에 초창기에 나왔던 방식 중에 하나고요. 매우 의미 있는 셰논 코딩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딩하지 않았을 때 이런 성능을 보였는데요. 코딩을 이제 컨버전 코딩을 하면 이런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만약 CM-4승을 성능을 얻고자 했다면 그죠? 예, 그 전에 이 정도 한 8dB 정도의 SNL이 필요했는데 EBO 벤제로가 필요했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약 6.8, 6.8dB 정도 임프루브를 시킨 거예요. 갭을 줄인 겁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이만큼의 갭이 남은 겁니다. 예, 좀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셰논에 의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밖에 못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예, 남아있는 2.2dB 정도의 갭을, 갭을 이제 채우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 2.2dB 정도 남아있는 셰논 캐파시티에서 예측했던, 극한값을 달성하기 위한 채널 코딩 방식을 이제 존재를 할 텐데 그걸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찾겠느냐,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연구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 이후에 1993년에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프랑스의 연구자들입니다. 프랑스 연구자들이 아-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디어 터보 코드라는 방식을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이거 인코드는 이렇게 생겼고 디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 이 터보 코드라는 방식을 가지고서 캐패시티를 달성할 채널이 얘기했던 캐패시티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드디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1994년이 굉장히 역사적인 시점이죠. 캐패시티를 달성하는 셰논 캐패시티를 달성할 수 있는 채널 코딩 방식을 찾았다. 이게 터보 코드다. 예. 근데 터보 코드는 이제 복잡도가 좀 높습니다. 계산 복잡도가 높아서 이 계산의 복잡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이제 LDPC라는 방식입니다. Low Density Parity Check Code라는 방식인데요. LDPC, 그래서 LDPC라고 얘기합니다. 이 LDPC라는 방식의 이제 인코드와 디코드가 있는데요. 실제로 구현했을 때 터보 코드하고는 복잡도가 훨씬 낮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LDPC라는 이제 코드는 아주 오래전에 사실은 제시가 됐는데 에, 이게 실제로 capacity achieving 코드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capacity achieving 코드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터보 코드는 LTE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LTE에서 적용이 됐는데 이게 복잡도가 좀 높아서요. 복잡도가 낮으면서도 여전히 이제 최연의 캐파시티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복잡도가 좀 낮은 LDPC를 우리가 이제 어디 적용하냐면 와이파이에 적용합니다. 와이파이에서는 좀 더 복잡도가 낮은 LDPC를 적용을 해서
셰넌의 커패시티에 근접하기 위해 어떤 이제 구현을 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여기 코딩 웨이트입니다. 예, 3분의 1, 2분의 1, 3분의 5, 6분의 5, 이렇게 쭉 갈수록 뭐죠? RC가 작아지죠. RC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예, 강하게 코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그래프들을 보게 되면요.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프가 여러 개 이제 그래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점선으로 돼 있는 건 코딩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성능이 굉장히 안 좋죠. 예, 점선으로 돼 있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데 6분의 5로 코딩하면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고요. 좀 더 코딩 웨이트를 낮추면 3분의 2, 2분의 1 하면 더 좋아지고 3분의 1 하면 더 좋아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개 커브가 있는 건 뭐냐면 코딩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컨볼루셔널 코드 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게 터보 코드. 그래서 컨볼루셔널 코드보다 터보 코드가 성능이 조금씩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LDPC, 네, LDPC는 이제 파란색입니다. LDPC도 이제 성능이 컨버션 코드보다 좋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폴라 코드라는 게 있어요. 폴라 코드라는 건 이거는 5G에서 우리가 채택한 코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LTE와 와이파이 5G에서 사용했던 이제 셔널 코딩 방식에 대한 성능들을 다 보여줬는데 컨버션 코드보다 성능이 좋고, 그죠? 실제로 이제 구현을 했을 때 한 예를 든 겁니다. 구현을 했을 때 상당히 성능이 그 좋아 이제 컨버션 코드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졌고, 그럼 물론 이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구현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야만 샤론 커패시티에 도달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구현했을 때는 샤론 커패시티가 여전히 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샤논의 커패시티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LDPC 같은 경우에는 LDP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샤논의 커패시티에 이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블락 랭스 코드워드의 길이 이제 코드워드라는 인포메이션 블락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10의 7승 정도 길게 예, 긴 인포메이션 블락을 우리가 이제 코드워드로 바꾼다면은 거의 샤넌 커패시티 거의 근접 0.04 dB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굉장히 샤논의 그 인계값 한계값에 그죠? 거의 도달한 거죠. 그죠? 예, 거의 도달했지만 실제로 블락의 길이를 10의 7승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죠? 예, 1000만 비트 단위로 인코딩을 해야 되니까 1000만 비트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 비트를 묶어서 인코딩하면 또 디코딩을 할 때 1000만 비트를 디코딩하는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걸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시간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긴 길이의 블락을 인코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현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구현할 수가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구현을 한다면 샤넌 커패스를 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보다 작은 비트의 인포메이션 블락 길이를 가지고서 코드워드로 매핑하기 때문에 성능은 샤넌 커패시티보다 조금 더 약간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래 성능들이 여기는 커브들이 약간씩 성능이 다 다르게 나온 게 구현에 따른 어떤 그갭 때문에 갭 때문에 샤넌 커패시티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 차이를 방식별로 성능 차이가 나타난다. 이 세 가지 방식 전부 터보 코드, LDPC, 폴라 코드가 전부 다 커패시티 어치빙, 샤논의 커패시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구현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다 각기 다른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